존경하는 정혜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보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연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하에 1994년 착공된 상업지구형 신도시로 소위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간 송도는 영종과 청라와 함께 인천의 경제지평을 바꾼 상업중심지로 명성을 펼쳤지만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한 채 상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송도, 영종, 청라 상권이 공실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지판상가 공실률이 영종은 무려 25.8%에 달하며 송도 8%, 청라는 5%가 넘습니다. 청내 공실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수요 고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청나게 상가를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공급한 상가 용지 위에 세워진 송도 커네러커 같은 시진형 상권 상인들은 상가 손님이 없어서 매 계절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대형 프라자 상가들이 지어지고 공급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송도 109 메인 상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고통을 넘어 절망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의 경제 핵심축인 경제청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인천의 경제를 이끄는 인천경제청이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가 소분양자와 기존 상가 보유자들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대책하고 있는지, 과연 상권 살릴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뚜렷한 대책도 없이 허세하라며 최일선에서 인천 경제를 지키고 있는 시민 자영업자들을 모두 쫓아낼 생각인지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이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경제자유구청장 윤원석입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일 인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네, 1년 1개월 됐습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그 무역 관장 등을 통해 코트라 최고위직인 경제통상 산업본부장을 지내셨고 글로벌 경제 식견이 높은 전문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경제청 총괄로서 지금 청내 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진단하십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또 특히 높은 금리 때문에 저희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4년도 경제청이 6억 5천만 불, 전년 대비 40% 증가를 했고 그렇다면 올해 1분기 외인 직접 투자 집계 혹시 되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금년도도 저희가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는 네. 6억 달러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1분기 관련해서도 아직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네, 3월 말에 저희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집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본 의원이 그 산업부 FDI 통계를 집계 분석을 해보니 가중 편차를 감안해도 23년도 327억 불 외국인 직접 투자액 실적이 최고로 좋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유정부 시정하에서 외자 유치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가 주체가 어디고 어떤 기준으로 S등급을 받은 것이죠? 평가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고요. 전국에 9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군, 2군을 나눠서 저희가 1군에서 S등급을 6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송도 상권 상황은 어떻다고 좀 판단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도 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원에서 이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작년 4분기가 6.39% 공신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거는 3분기보다는 1.1%가 좀 늘었습니다. 뭐 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만 보면 인천 전체 공신률이 8.01%,
또 전국 공시률은 10.08%. 그래서 좀 인천 송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상가 공시률이 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혹시 송도 이렇게 거리를 좀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네, 말씀대로 네. 저희 점심 때도 이제 커넬 워크도 좀 많이 가보니까 공실률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신규 분양 입주하는데도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의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분들이 그냥 고충을 얘기하는 걸 넘어서 거의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보다 그 높은 분양가와 그 시장 침체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송도 인구와 유동 인구가 지역 상권 소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래 경제 수요를 보고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다면 송도 상권 미래 예측 수요 일종의 가수요만 쳐다보고 실수요는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대로 실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송도에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보니까 분양가가 높고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계획도 이제 저희가 54만 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46만 명이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1만 명 정도 저희 경제적으로 늘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부족으로 다른 거 유동인구 소비 유입은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분양가가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양가가 높았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금리가 높아지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이 이제 보장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소 높게 되는 추세였습니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실질적으로 이 송도에 대한 어떤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도에 이제 수많은 이제 어떤 인프라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청사진을 많이 개발 계획에서 청사진을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진 게 거의 많이 없습니다. 예, 지금 송도 주민들, 송도뿐만 아니라 영종 주민들, 청라 주민들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 구축에도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불만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그 상가 분양의 그러니까 임대가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량님께서는 그 코트라멘 출신이고 대기업 사장도 지내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경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뭐 그 영역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네, 본 의원이 본 건데 송도 상권의 서비스 산업과 재화 등의 유통 구조를 보면 매출 원가와 유통 마진 간의 구조적 갭이 커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청량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일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매출이 발생하는 셀인과 중간 단계 마진 남는 셀수로 그리고 최종 판매하는 셀아웃 지점 간에 어느 정도 완충지대를 마련해야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숨이라도 쉴 것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를 거쳐서 소비자까지 가는 유통 단계별로 어떻게 효율화가 되고 있고 특히 유통시장이 아시겠지만 이제 팬데믹 이후는 오프라인보다는 또 온라인 구매가 많이 진행되는 것도 저희 상가를 하는 소상공인에서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예전 말씀대로 조금 더 효율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청의 그 상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완충지대가 전혀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봅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희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많은 기대치를 갖고 투자하신 이제 투자가도 있고 또 상가를 또 임대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이 송도에서 개발되고 있는 물론 이제 청라 영종도 포함하겠지만 대형 이제 개발 사업이 그동안 상당히 좀
지연되어 온 것들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3월 20일 날 경장이 통과를 했지만 저희 6809 대형 개발 사업이 경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계획된 그런 큰 대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영업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3차 유통산업입니다. 유통 공급망 경제 이론상 뭐 식당, 카페, 임의용업, 기타 소매제와 용역은 수요 공급 탄력성이 특히 높은 산업 아닙니까? 맞죠? 네. 네. 그러면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시민들은 지갑을 닫아버리고 자영업자는 그 직격탄을 맞게 된단 말입니다. 특히 요식업, 카페, 부동산 중개업 이런 곳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현대나 그 롯데쇼핑과 같은 대형 판매 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그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즉, 그 셀수로 마진이 소상공인들과는 그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남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기업은 그 땅값 쌀 때 땅 사놓고 건설공사하면서 자회사 매출 실적 늘리고 경기 좋을 때 재고 풀어서 할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지으라는 백화점은 안 짓고 아울렛 같은 쇼핑몰만 지금 매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에 보면 그런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 대기업은 용적률 실컷 뽑아먹고 땅값 올려가면서 공공기여담보로 그 협상이나 하려더니 저는 그 송도 상권은 초토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주당과 여신전문회사와 그 외국 지분회사 배불려주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대로 그러한 대형 유통상하고 또 이 골목 상권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대책을 내고 있고 저희 청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뭐 이 외부에서 좀 이제 식사하기 그다음에 이 지역 상품 구매 운동이라든지 또 수주 우리 용역에 대해서 지역 우선 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그 우선순위 판단도 안 되고 공공이익분이나 교통유발 분담금, 인상 협상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상권은 붕괴되고 미분양만 소출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마인드에 갇혀서 대책도 없이 인허가 도장만 빵빵 찍어주면 어떡하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송도 상권은 상가 권리금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본 의원이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도에 분양 중인 집합상가가 몇 개쯤 되죠?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송도 지역의 미분양 상가 공실률 네.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송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4분기가 6.39%, 청라가 4.73%, 영종은 좀 높아서 25.28% 달하고 있습니다. 2.39%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송도요? 네. 6.39. 6.2. 네. 지금 근데 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좀 낮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송도 거리를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109 쪽 109 그리고 지금 송도 스트리플 그쪽 이외에는 지금 굉장히 지금 초토화되고 있다. 지금 6809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지금 비명을 지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들 특히 송도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송도에서 지금 분양 상가를 받으신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직접 아마 돌아다니시면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 민간 신탁 회사가 분양하고 수분양자들 간의 사인 계약이라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송도 상가 분양이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경제청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그 경제청의 그 송도 지역 전체 분양 미분양 현황 조치라고 했더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받은 게 지금 두 쪽짜리 지금 제2블록 현황 지금 제출 받았습니다. 제2블록. 네. 지금 그 송도상가 물가 미분양 사태 상권 사망 직전 사태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 의식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청장님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요청한 이제 자료에 비해서 지금 이 두 쪽짜리 제2블록 분양 현황을 제출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제청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이런 어떤 지금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지금 코로나 때가 천국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전에는 말씀하셨듯이 뭐 전국적인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 송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나눠봐도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경제청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보니 저는 상가 지금 짓게 된 공실만 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네. 상권별 지팔상가 효용 비율 보시면 1층 제외 지하 1층, 지상 2, 3, 4, 5, 6층 전부 20, 30%대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종합 수익률을 보면 송도의 경우 상가 소득 수익률이 불과 1%대를 상회하고 있을 뿐 자본 수익률은 3분기 마이너스 0.6%, 4분기 마이너스 1.6%로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동향조사 집계하고 국토부 통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저 지금 자료에 제가 보여드린 바와 제가 마찬가지로 기초 데이터 분석도 안 하고 있는데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을 리가 저는 만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권이 형성되는 원리는 사람들의 대출을 얻어 투자하고 투자 금액 대비 수익성을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송도상가 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송도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는 반증이 아니란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전국 대비 뭐 숫자가 낮다고 해서 저희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심각한 게 현실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좀 청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다른 시도지사도 저희가 보면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 가로수길 같은 게 42% 공실률이 높고 그래서 주상복합 상가 의무 비율 축소 이런 조치들을 지금 1월달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가 공급과 이제 수요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도 제도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송도에 최근에 그 이제 임대를 이제 상가로 분양 받으신 분이 이제 임대가 안 되니까 이제 좀 가족과의 그 어떤 불화가 생겼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송도에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사실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 경기가 어려운 거 어떻게 하냐? 헌법과 자시법의 그 자유시장 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누가 당신들 보고 상가 분양받아서 장사하라고 했냐?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관에서 특히 경제청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청이 뚜렷한 재책이 없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환산보증금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차임이 8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곱하기 100을 해서 1억 3천만 원이 환산보증금이 되는 셈입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5억 4천만 원이라는 해당하는 소역 상가가 모두 다 적용이 되고 또 다행히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서 여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대항력, 갱신 청구 및 권리금 회수 규정 적용이 되어 임차인 영업권을 보장받는 대항권이 생깁니다. 이 환산보증금 제도를 청내 임차인들 및 부동산 중개업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둘째, 임차인이 정당한 영업권 행사 및 사업 영위를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 쟁시 청구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식당, 약국, 한의원, 임의용업 등이 임차인들의 경우 의료기기 및 각종 고가 의료 장비와 식당 주방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막대한 고정자산 투자 금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미리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10%를 선지급하는 특약 사항을 협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업자에게 가칭 IFRS 인증 우수중개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정의 인센티브를 줍시다. 청내 공실률이 감소하게 되며 순환율이 효율화되어 임대인과 임차인들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수 중개업자들도 물건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커미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물론 민법과 상법에 저해되지 않으며 자칫함으로 얼마든지 상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제도적인 개선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관련 부서 및 또 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송도, 영종, 청라 이 경제자유구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경제청장님이 앞으로 현명한 정책을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천 아트센터 2단계 건립 사업 2,2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번 10월 21일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2월 말 기준 공정률이 계획 11.35%인데 실적은 9.44%입니다. 4분기까지 43.07%를 올리겠다. 특히 북측 연결소로는 지지부진합니다. 도로공사와 상하수도도 공사 설계도 못 끝낸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대림이랑 동아 ENC, 유진건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99회 예결위 때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니 경제청에서는 자신만만했었는지 이제 27년이 넘어서야 준공을 하겠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예결위 때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 이 아트센터 건도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해서 하나는 재정사업, 하나는 다른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트센터 관련해서 활성화 대책을 한번 지시했었습니다. 여기 몇몇 위원님들과 함께 그 아이디어도 냈고 미팅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경제청 담당 직원께서 아트센터는 왜 적자가 계속되냐고 여쭤보니까 원래 이런 데는 이렇게 적자가 납니다. 라고 답변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는 적자를 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아트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경제청 차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도 세출 90억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16억이라서 17% 정도가 세출이 적자다. 또 입주한 대기업들이 입장표를 사도록 접촉을 했다. 올해 100장 규모씩 매체수에 의해서 매입하려고 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직도 대기업들한테 입장표 사달라고 하면 만년 적자가 해결될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 근본적으로 저희 아트센터를 포함해서 저희 경제청 지역에 문화적인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좀 수립하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또 투자 유치를 통해서 매력도를 높이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차장님께서 제가 또 실제로 아트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지금 상가가 지금 송도 상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임대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지금 마인드를 갖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아트센터 활성화와 송도 상가 공실률과 어떤 일말의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가의 하나의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문화 행사의 하나의 기여를 크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스타트업 파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랑 연계한 엑셀러레이터 스파크 말고 일반 인천 청년 사업가 입주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지금 스타트업 파크는 인스타 1, 2, 3가 있고요. 네. 1은 전부 다 그 인천 지역 업체가 대부분 입주하고 있고 이 TP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는 저희가 그 외부 엑셀레이터를 이제 신한은행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그거는 지역 업체 플러스 전국에서 공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3는 지금 6월 말까지 저희가 리노베이션해서
한 중간 단계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과 VC를 입주시키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그 서울시 그 SBA 공덕 창업 허브센터 가보셨나요 혹시? 네, 마포에 있고 네. 또 양재에 새로 하는데 다 가봤습니다. 네, 근데 서울 SBA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파크와 달리 그 미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글로벌 예비 청년 사업가들의 코칭을 받고 있고 입주사 임대료도 거의 없습니다. 인천은 임대료도 그쪽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 사람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데 경제청에서 청년 사업가 유치가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임대료는 최소한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무료로 받기에는 이 청년 사업가들의 이 각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으로 받으려고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는 말씀대로 이제 그 이에서 도와줘서 저희 이번에 지난해 30억 저희 VC 펀드를 좀 조성하게 돼서 지금 이제 글로벌 엑셀레이터들과 연계시켜서 서울에 버금가지 않도록 뛰어넘을 수가 있을 정도로 저희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청년이 그 빨리 제가 진입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그 송도 케이슨 24 운영자 선정 임대료 산정 감정 평가 혹시 했나요? 케이스는요? 네. 네, 지난번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 감정 평가를 한 뒤에 공모를 계속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 사용 기간이 3년 후 제약이 돼 있어서 몇 번 유찰에 거쳐서 최근에 저희가 낙찰자가 있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복합 문화 공간입니까? 맞습니까? 일부 복합 문화 공간과 리테일이 섞여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인테리어가 8억, 원상 복구비 4억 등 매몰 비용과 종업원 25명을 승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몇십억을 달하는 비용을 과연 누가 댈 수 있겠냐는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인천대 앞에 있는 곳인데 이 많은 비용과 종업원 승계 조건을 감당할 청년 사업가가 있겠습니까 혹시? 청년들 입장에서 보시면. 네, 그런 면에서 기초 투자 건물이 좀 가치 평가가 돼서 좀 높게 책정됐다고 보고요. 다만 유찰이 계속되면서 이제 임대료가 굉장히 내려가서 이번에 낙찰이 됐습니다. 송도 그 랜드마크 시티 1호 수변공원 쪽 롱비치 아시죠? 네, 네. 여기 커피값이 한 6,500원에서 8,000원 합니다. 네, 저도 가서 먹어보니까 좀 네. 케이스는 24는 5,000원이고요. 그죠? 같은 조건의 경제청 문화복합 공간인데 위탁 사업인데 어떤 기준에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네, 뭐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높은 금액을 책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자 입장에서는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은 시민이 다 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거를 시민을 위한 거 어제 시민을 위한 혈세로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죠? 시민의 혈세로 지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다시 시민한테 준다? 그런 원리입니까? 그러면?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카페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수백모 1호 공원 사업을 밑으로 연장하면서 저희가 이 여러 개 이러한 편의 시설을 지금 놓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경쟁을 유도해서 시민들이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자리, 솔직히 어떻게 보면 명품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자, 명품 자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전혀 진입할 수 없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들, 특히 이제 어떤 그런 공용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진입할 수 없는 큰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청년들이 진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런 수십억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써서 어떻게 누군가 진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지출부담 책임을 시민들한테 떠넘기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돈 많은 특정 집단을 위해서 계속 돈 벌어주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경찰청의 문화복합시설 복지 사업 맞잖아요, 그죠?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일부 기반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 아까 본 의원이 제안한 그 두 가지 임대차 활성화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청내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 당부드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좀 우리 경제청 직원들과 아이디어를 좀 내서 우리 청년들이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에 진입할 수 있게 많은 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 청년들이 이런 그 카페나 이런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진입장 부분을 좀 낮추는 방향을 찾고,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할 수 있는 창업자를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그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저희가 지원해서 상가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지난 70년을 지탱해오던 미국 달러 경제 패권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간 브레튼 우준 체제 기반의 근본 위제에서 고정 변동 환율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 질서의 변화는 특히 비즈니스를 먹고 사는 인천의 민생 경제에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경제 행정 수장들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